Q28 생명보험금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 많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게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한번 케이스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사망한 이후 보험사로부터 생명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명보험을 가입했을 당시 수익자로 저를 지정하셨기 때문이죠.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이 생명보험금은 처음부터 수익자가 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해야 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저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저의 고유재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생명보험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민법사항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자가 딱 가진 권리 부분들에 대한 거에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수익자 고유 재산으로 본다고 민법상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는 산문보험, 오케이 86번 이제 두 번째 블락 녹색으로 했던 마크했던 부분들에 대한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금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의 보험 계약자의 보험 계약으로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 이 부분들에 대한 거 얘기했었죠. 늘상 제가 얘기를 했었죠. 뭐냐 그러면 상속증여세법 제 몇 조예요? 8조 부분들에 해당되는 얘기가 딱 요거에 대한 거. 오케이? 그래서 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문제가 되지 않아. 단지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내 상속재산에 들어간다느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야. 그래서 민법상에서 고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서 아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세법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 부분들에 대한 거는 상속재산가액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간략하게만 잠깐 한번 좀 보여드리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 중에 상속재산이 잡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상속재산이 잡히게 됐을 적에 몇 가지가 있냐 그러면 현재에 대한 재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냐 그러면 간주 상속재산이라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잖아. 또 하나가 뭐였냐면 추정 상속재산이라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근데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간주 상속재산이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야. 그 중에 뭐냐면 상증법에 대한 8조. 뭐냐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피상속인이 발생시킨 보험금에 대한 거. 오케이? 그것도 뭐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 들어간다는 거야. 오케이? 상속증여세법 제9조 뭐가 있는가? 신탁재산. 상속증여세법 제10조 뭐가 있는가? 퇴직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뭐다? 상속재산으로 간주해서 상속재산가액이 올라가는 거니까 결과적인 부분들에 대한 건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납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딱 보시면 되는 거야. 자, 다시 해가지고서 Q28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머릿속에 딱 해서 놓게 되시게 되면 그래 보험금 그래 상속재산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또 하나는 뭐냐면 87배 중간에 대한 거.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일시에 무상으로 수취하는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 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재산으로서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 민법상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의제 과세하는 것은 인위적 상속회피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 및 실제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합헌이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고객한테 제시할 줄 알아야 되고 마찬가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자산가 분들 중에서 보험금 부분에 대한 걸 가입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해서 알고 계시게 되는 내용이 돼요. 오케이. 자, Q29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즉시 연금보험에 대한 상속세 신고하는 부분들에 대한 케이스예요. 자, 그래 돌아가신 아버님의 재산을 정리하다가 아버님께서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아버님 본인으로 피보험자를 아들인 저로 해 일시납 보험료를 정한 뒤 즉시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신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피보험자를 동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즉시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 보험계약상의 권리까지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을 어머님과 저
그리고 동생이 상속하게 되는데 아버님이 계약하신 즉시연금 보험을 저희가 상속하는 경우 어떠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해 과세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다시 해서 뭐냐 그러면 요 즉시연금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입하고 계신 아버지께서 계신데 돌아가셨어. 그렇게 됐을 적에 이거에 대해서 할 적에 상속세를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질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88페이지 한번 봐보죠. 즉시연금은 뭐야?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 바로 받는 형태를 상품을 얘기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즉시연금 부분들에 대한 거 오렌지 칼라 88페이지 두 번째 블럭에 이런 즉시연금 계약상의 권리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것인데 정기금 받는 권리가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정기금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고 하는 거야. 이 정기금 평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였었는데 이 세법이 바뀌면서 이 내용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즉시 연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옛날에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 메리트가 확 사라진 게 바로 그런 게 지금 나오는 거야. 뭐냐 그러면 89페이지 첫 번째 블락 청약 철회 기간 중에 철회하면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는가? 가입했는데 받기도 전에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들어갔던 거 그대로 다시 전액을 환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당연하게 이제 상속재산가액으로 다 들어가겠죠. 보험금 명대니까. 그런데 한편 철회 기간 뒤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오케이? 뭐 30일 지나가가지고서 실제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연금이 개시가 된 상태 속에서 만약에 해지하게 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랬을 때는 여기에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향후 수령할 연금액이 해지환급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확정된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 어떻게 이런 게 적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 결과적인 건 어떻게 된다? 그냥 해지환급을 보는가? 오케이? 89페이지 오른쪽 하단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봅시다. 자, 따라서 즉시연금보험의 청약 철회 기간 내에 청약 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럼 돌아가신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의해 계산되는 해지 환급금 상당의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기금 평가를 받아가지고 왕창 금액을 줄여서 했었기 때문에 유기정기금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좋았던 형태가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 굉장히 좋았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았었어요. 정기금. 근데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제 62조에 대한 거예요. 뭐냐면 정기금 평가 부분들에 대한 이거에 대한 것이 사실은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Q30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봅시다. 복권 당첨금으로 산 아내의 명의의 아파트 증여세는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들으시겠지만은 이런 거 정말 알아두세요. 이거 저도 읽으면서 이야 그렇구나.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한번 봐봐요. 이거 굉장히 재미난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로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거를 고객분들하고선 대화를 나누거나 하게 되게 되면 이거 굉장한 아주 좋은 내용의 소재, 대화 소재가 될 수 있어요. 한번 봐봐. 케이스. 종종 취미로 복권을 삽니다. 제게도 일확천금 행운이 생길까 싶어서요. 이런 제 모습을 본 저의 배우자가 복권에 당첨되며 그 돈으로 자신에게 아파트 한 채 사달라는 농담 같은 진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복권 당첨금으로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 증여세 문제가 될지 여지는 없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얘기할 때 뭐 자기가 뭐 그거 복권 당첨되게 되게 되면 뭐 남들은 뭐 갑자기 뭐 저거 하고 나쁜 짓 한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나한테 반 줘?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오케이. 자, 한번 봐봅시다.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원칙세로다가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다가 찍는 게 90페이지 첫 번째 블럭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생활비를 제외한 거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거 나온 거야. 그런데 될 수가 있다는 소지가 나와요. 91페이지의 첫 번째 블럭 한번 가봅시다. 뭐냐 그러면 김 씨와 그의 아내 윤모 씨는 함께 산 복권 1등으로 당첨돼 윤 씨의 명의로 통장으로다가 수령한 50억 중 일부를 김 씨의 명의로 부동산과 자산을 구입했대. 오케이? 그러니까 아내가 윤 씨니까 김 씨는 남편이겠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 씨가 그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남편한테 사줬던 내용이 되는 거야. 그거를 사주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줬던 부분들에 대한 거. 누가? 윤 씨가.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뭐야? 증여세가 부과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과 중간 90일 중간에 소송 과정에서 과세된 건 사회 통념상
복권 당첨 청구는 부부 일방의 운에 의해서 얻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나의가 나오는 거야. 이게 여기를 읽으면서 그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그 밑에 부분들은 이들 부부가 만약에 2분의 1씩 소유하는 등 공유 자산을 보아 과세당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면 넘어가서 봅시다. 91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와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했어요. 한번 봐봐요. 이 판결에 따르면 복권 당첨금 수령 시 부부가 각자의 명의의 계좌로 2분의 1씩 수령하면 증여세 문세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케이?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결과적인 뭐야? 보험금 이 복권을 받으러 갈 때 뭐야? 이 주민등록증 가져가고 그 다음에 통장 계좌를 각자 받고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차 사고 싶을 때 자기가 사면 되는 거고 뭐 부동산 사고 싶다면 사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증여세를 문다 안 문다? 안 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재미난 부분에 대한 판결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케이스 판례 5번도 하죠. 케이스 판례 5번 부분들에 대한 거 봅시다. 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예요. 뒤늦게 신고 시 책임에 대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인 건 누가 돌아가셨어. 누가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빚이 더 많아. 그랬을 적의 부분들에 대한 건 상속 포기도 있지만 포기를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걸 하죠. 자, 91 첫 번째 블락 부분들에 봅시다. 민법에 따르면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몇 개월 내? 3개월 내에 해야 되는 거야. 민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는가? 오케이. 1019조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시간이 지나갔어. 늦게 됐어. 근데 안 날로부터 어떻게 되는가? 안 날로부터 또 3개월 내에 하게 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정승인 자기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내가 받지 않고 승인은 내가 받되 다시 그 범주 내에서 채무가 있다 그러면 그 받은 범주 내에서 내가 빚을 청산할게. 그리고 이거 끝내줘. 이게 한정승인인데 나중에 보니까 임대 보증금 부분들에 대한 것이 누락돼 있는 걸 알았어. 왜? 그 사이에 받아가서 건물을 팔고 막 여러 가지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군가 보증금 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잘 몰랐던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다시 해가지고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그거에 대해 가지고 한정승인을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오른쪽 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이걸 좀 할게요. 민법 제 1026조 법정 단순 승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케이? 한번 그거 봐봐요. 오른쪽에 대한 거. 다음 각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거. 첫 번째 뭐냐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한 때. 이거는 본다는 거.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불명예 피상속인, 돌아가신 거는 피상속인이라고 하잖아. 근데 돌아가신 뒤에 뭐냐? 그러면 통장, 캐시카드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금전, ATM기에 가가지고 돈을 출금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거 부분들에 대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고 처분한 행위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뭘 썼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빚이 더 많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피상속인이 딱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딱 스톱. 오케이? 심지어는 주민센터 가가지고선 돌아가셨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부동산 처분하려고 그러니까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병원에서는 의사는 사망 신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가 인감증명서를 띄는 경우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어때요? 거기에 주민센터에 뭐라고 나왔어? 띄려고 하는 행위 자체만 하더라도 범법행위입니다라고 구속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알아두세요. 자, 케이스 6번 부분들에 대한 거 마저 하죠. 상속세 냈는데 토지 소유권 상실, 세금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한번 봐봅시다. A는 B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했는데 그 목적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려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게 함이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거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뭐야? 자기 스스로를 해야 하는 건 뭐야? 자해행위가 되는 거고 남에 대한 걸 해야 하는 걸 뭐라고 하는가? 그걸 사해행위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을 적에는 95페이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94페이지에 오른쪽 하단 두 번째 보면 사회행위에 대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채권자들은. 오케이? 그런데 95페이지 보게 되게 되면 중간 왼쪽 첫 번째 95페이지 95페이지
첫 번째 국세기본법 제45조 이 2항에도 후발적 사유의 경정청구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 오케이? 그런데 얘네들은 물건을 사기로 했는데 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취소가 됐어. 그러면 앞에 냈었던 걸 돌려받을 수 있는 거거든. 이 얘기가 되는 거든. 그러면 아까도 했던 거 부분들에 대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A가 B한테 줬는데 B가 뭐 사망을 했어. 그래서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A 애들이 만약에 났대요. 그지? 그래서 상속세까지 다 냈으니까 이건 우리 거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도적인 거는 뭐야? A가 B한테 넘겨줬을 때 아주 남을 해야 할 목적으로다가 사실 넘겼다가 그 받은 사람이 죽으니까 상속세까지 납부했으니까 이건 영원히 우리 거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뭐야? 사회행위는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해치기 위해서 한 거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 반환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어떻게 되냐면 쉽게 설명하자. 95페이지 오른쪽 부분도 쉽게 설명하자면 사유행위 취소 소송의 취소는 후발적 경쟁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취소만큼 납세 의무자의 전제 사실이 된 법률 행위를 강력하게 취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후발적 경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해서 뭐냐 그러면 후발적 경정 청구 부분들은 합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렇게 캔슬이 됐으니까 앞에 냈던 거는 돌려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사회 행위의 부분들에 대한 거는 뭐야? 남을 해하려고 해난 작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다? 뺏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셨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여러 다양한 아주 좋은 내용에 대한 것들을 둘러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자산가 분들은 요 내용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좀 지켜보시게 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화두를 던져보세요. 그렇게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쫓아오시게 될 거예요.